안녕하세요. 11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이코노마이스의 최정욱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기자님의 시각으로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사실 이제 최정욱 기자님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스인은 아니셨죠? 그러니까 다른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네, 다른 산업 분야의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요 마이스 산업에 들어오셔갖고 요새는 마이스와 관련된 실제로 이코노마이스라는 신문을 내고 계시고 이제 기사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제 기자분이 보시는 시각이 아무래도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고 또 이제 기자분을 모셨으니까 기자분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법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자님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스 산업 종합 전문지 이코노마이스의 편집장 맡고 있습니다. 최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쪽에 언제 몇 년도에 들어오셨죠? 우리 제가 마이스. 2018년쯤에 아마 왔을 거예요. 아, 2017년 말, 예, 벌써 한 5년 정도 되셨네요.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네, 오늘 그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를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예. 예, 또 명절 연휴 전에 좀 부탁을 드려갖고 되게 죄송한 마음도 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금 날카로운 시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외부인이 우리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5년 동안 뭔가,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도 겪으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것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기자님, 저희가 이제 네, 마이스 산업이 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중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행사를 하기 전이나 뭐 하면서 보도자료 같은 거 많이 작성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보도자료 작성할 때 사실 저희 뭐 학교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는 행사 뭐 이런 거 하는 우리 황 교수님이 보도자료 작성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보도자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내지는 뭔가 이렇게 보도자료라는 것도 어떤 틀이 있는지 뭐 그런 거와 관련돼서 우선은 기자님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일단 뭐 제 소개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제가 그 교육 전문 기자로 이제 2018년에 좀 시작을 해서 뭐 여러 좀 다양한 교육 전문지를 뭐 두루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거치게 됐고요. 교육부도 출입을 좀 했었고 그래서 저는 교육 쪽에 뭐 특히 이제 대학이라든지 뭐 연구소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보도 자료들을 좀 많이 받아서 아, 그걸로 이제 기사화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친숙한 편인데 제가 이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시각이란 주제에서 이 보도자료 작성법이랄까요? 뭐 언론 홍보 대응 이런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게 이게 제가 마이스 산업에 오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짜요? 네. 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이제 왔다가 뭐 어떻게 보면 저 보도자료가 좀 많겠지. 아무래도 행사, 이벤트 음, 이쪽이니까 네네. 보도자료도 아주 풍부하고 어떤 뭐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도 엄청 이제 고퀄리티의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약간 좀 아니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쨌든. 네. 근데 조금 정반대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희는 뭐 홍보대 행사 써서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가 데들은 왜? 그 부분들을 왜 네. 그럴까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찾아보기 시작을 하다가 찾아보다가 음, 좀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서 음, 이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이제 네. 이따가 이제 차후 천천히 말씀드리고 일단 저를 이제 초청했을 때 해주셨을 때 제일 좀 궁금한 부분 네. 기대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을 좀 제가 한 여덟 아홉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큰 저희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이 기자가 쓸 수 있는 보도자료와 어, 기자가 지나치는 보도자료들이 있어요. 이건 다 같지는 어, 않은데 어, 기자마다 다른데 네, 일단 뭐 저의 경우와 제 동료들의 경우를 좀 섞어서 네,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보도자료를 뭐 하루에도 한 15개, 20개 뭐 많으면 50개 이렇게 받아요, 음, 기자들은.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그걸 다 이렇게 뭐 조금 뭐 재가공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기사성이 있는 거를 기사 가치가 있는 거를 이제 취사 선택을 하게 되죠. 네, 데스크도 거치고 네, 네. 그 취사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우선순위를 이제 찾아야겠죠, 우리가. 차고 그쵸. 네, 올라가야 되는 네, 상황인데 일단 마이스 분야의 보도자료는 뭐 다들 알다시피 주체자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갑의 위치에 있으신 네, 분.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보도자료를 형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면 기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행사를 이제 개막을 했다. 네, 개막 보도자료예요. 네. 개막 보도자료에 보통 뭘 담죠? 기조 며칠에 강연자 누가 어디서, 오고, 네, 어디서 네, 하고 기본적인 하고, 네. 어, 누구누구가 왔다. 네, 음, 누가 왔고, 음. 그쭉 나열하시잖아요. 예, 그쵸. 네. 누가 누가 왔다. 어떻다. 뭐 그러면 역사를 그거는 얘기. 조금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면 기자들이 좋아하는 만한, 네. 선택할 만한 거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예요. 기본적으로 개막식 아, 자료는. 네네네네. 그러면 누가 와서 뭘 할 건지를 내가 알아야 네. 이거를 좀 더 취재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죠. 음. 근데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획 단계에서 분명히 회의를 하시잖아요. 네. 어떤 강연자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음, 그러면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좀 충실히 네, 네, 코멘트를. 네. 그래서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아예 행사를 다 끝난 것처럼 막 보도자료를 주세요. 코멘트까지 네. 달아가지고. 아, 그거 좀, 어, 그건 좀 잘못된 보도자료긴 하지만, 어,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혹시, 초기에 예, 기획을 해서, 네. 네, 혹시 우리 행사를 오늘 놓쳤다 하는 기자들한테 네, 너 놓쳤으면 너 내일 써라. 네, 네,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정도로 하고.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PCO 분들 만나면 네, 행사분들 만나면 좀 많이 좀 강조? 요청을 드리고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네, 연사 섭외를 하실 때 네. 그 저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선물을 하나 갖고 와야 된다. 그 선물은 뭐냐? 연사가?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 네. 네네네네네네. 연사가 1시간 강연을 네, 하면 네, 기조 강연자예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이 네. 어떤 그 1시간 동안 말 중에 팍 임팩트 있는 얘기를 던져야 아, 돼.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물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어, 선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음, 기자들이 현장에 이제 마이스 취재로 오면 기자들은 계속 그 헤드라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단. 네. 그 안에 아주 내밀한 이야기, 고차원적인 얘기들은 좀 나중. 음. 그거는 이제 그 마이스 안에서의 얘기고 딱 핵심. 딱 헤드라인으로 뭘 뽑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쓰실 때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음, 예. 근데 음, 그거를 뭐 보도자료의 제목, 보도자료의 제목을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제목을 써버리면 그걸 못 쓰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내용 안에 아, 어떻게든 녹아내셔야 돼. 예. 그러면 기자들은 아, 그걸 추려내거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쏙쏙 숨겨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음, 그게 하나는 아니겠죠. 하나의 행사에. 네네. 강연자는 그쵸, 여러 그쵸. 명이니까 여러 네네. 개를 좀 숨겨 놓고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지만 주최자가 마음에 들수록 기자 마음에는 안 든다는 걸 늘 명심하시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셔야 돼. 예. 네. 기자는 정말 그래서 그 얘기는 음, 기자한테 막 무슨 어필하는 보도자료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독자한테 어필하는 거거든요. 네네. 대중독자한테. 네. 네. 대중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쓰든 안 쓰든 기자들이 쓰든 안 쓰든 내용을 풍성하게 하라. 음. 보도자료의 내용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보도자료를 누가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겠냐 음. 이거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기획안을 쓰시잖아요. 그 네. 다 제안서. 된 거, 오케이가 된 거, 네. 제안서부터 해서 뭐 여러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내용들을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대부분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면 안 되겠다 싶은 건 빼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고 어떻게 준비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써 있으면 써 있을수록 왜냐 어, 기자들은 그걸로 재가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어집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내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사진하고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네네네. 근데 행사가 그쪽 끝난 다음에 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할 때 그 전해에 했던 아, 거를 예, 그 캡션을 달아서 네. 이제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아,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엄청 이제 좋은 게 이 분야는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는 늘 제가 교육 분야만 해도 제가 찍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네네네네. 왜냐면 거기는 잘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쵸. 예. 뭐 홍보실 가면 이제 학교를 아주 멋있게 하는 그런 건 있어도 근데 어,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 사진 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잘 공개를 안 해놓으세요. 어, 그래서 기자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음, 홈페이지를 가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무국 홈페이지를 가도 그런 갤러리라고 해서 있긴 네,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네. 아주 편차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행사마다. 어,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넣어놓고 어쨌든 출처만 밝히라고 딱 네, 정확하게 명기를 해놓고 이제 네, 자유롭게 써라.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비직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에 잠깐 뭔가 네, 저희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어, 예, 사진, 예, 비집, 인터내셔널, 네, 예, 비지. 뭐 비집 부산, 뭐 비집 네, 전주 네, 이런 이제 뭐 그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런 데 네, 가면은 엄청 그 고화질의 좋은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마이스를 이렇게 깊이 있게 취재를 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일반 어, 다른 부서의 기자들은, 기자들은 그런 노력 자체를 잘 안 하겠죠. 네, 있는지 모르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음, 어쨌든 그 자료 안에 많이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또 이제 한글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럼 용량이 또 그게 바로 이렇게 그냥 쓰면 작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 또 아, 뭐, 사진 파일을? 네네. 아, 네네네네. 한글 파일 이제 네, 보도자료 네네. 안에다가 조그맣게 네네네네. 이제 네네네네. 넣으시면서 이제 캡션 네, 달고 네, 하시는데, 네. 그거를 이제 크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해서 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바로바로 그냥 처리를 해야 되기 아,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 그냥 이렇게 첨부 파일로, 그냥 사진 파일 그냥 그대로. 예, 네, 원본을 최대한 구하셔서 음, 그대로 하시면서 사진 파일에다가 음. 그 caption을 그냥 쓰세요, 제목을. 아, 네네네. 네, 그것도 파일 굉장히 제목. 좋은 네, 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어,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인데, 음, 제가 이따가 이제 요걸 끝나면 음. 말세 대중화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고는 다다익선이다. 음, 기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각종 매체나 그냥 음, 뭐 기고만이 기고는 뭐 사실 이제 청탁이 왔을 때 이제 네,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경제지 몇 곱 제외하면 청탁을 거의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기호가 별로 없죠, 마이스 말씀. 분야에. 네. 그러니까 이제 투고를 하시라. 음, 음, 그래서 이제 각 분야마다 이제 이슈가 있고 혹은 내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투고를 하시고 그게 음, 안 실리면 뭐안 실리는 대로 음. 실리면 실리는 대로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괴롭혀줘야 됩니다. 그 언론사들을 아, 귀찮게 아, 계속
두들겨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 이 기고를 많이 하면 또 뭐가 달라지냐면, 이 기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부드럽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전문 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오피니언이나 이런 코너가 있지만 네. 그거를 컨텐츠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채워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현장에서 그 기자들을 만나면 음, 그 기자들이 어떤 뭐 그런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유화적으로 바뀌고 음, 자꾸만 뭔가 의존적으로 바뀌고 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내려고 이렇게 하는 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투고도 그리고 마찬가지인가요? 기고 말고 네? 투고도? 투고로 해도? 투고도 마찬가지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속적으로 저 관계를 투고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싫지 않았는데 계속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겉으로는 이분 왜 이러지라고는 하지만 편집국 네. 안에서 네, 근데 네. 속으로는 자기들이 뭔가 필요할 때 이분한테 연락드리면 네. 언론 공감. 프렌들리하다. 네네. 예, 그래서 네, 뭔가 이게 자기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네네. 네, 근데 네. 아예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안 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광고 제휴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예민하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아, 때 거절을 좀 칼같이 하셔야 돼요. 아, 예. 근데 그거를 마치 해주실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에 넘기면 그 기간이 네. 기자들의 습성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두로라도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뭐 보고도 올라갈 거 아,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계속 이게 그걸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럼 음, 그 쓸데없는 그 과정 속에서 기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요. 예. 못 믿을 사람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담당자는 사실 꼭 이쪽 기자한테 줘야 될 필요는 그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자들은 괜히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 근데 칼같이 정말 저희가 예산이 없다. 그냥 딱 끊으면 그냥 없는가 보다 하고 이제 끝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어, 좀 많이 좀 유념하셨으면 하고 네, 그 기사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화가 됐어요. 보도 자료가 네, 어떻게 이런저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이제 하시면 이제 네, 기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기사화가 되면 네, 기사화가 된 거를 이제 늘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 그쵸. 검색을 하시든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기사화 된 거를 이제 체크를 하셨으면 네. 이메일이나 문자로 단 한 아, 줄도 괜찮아요. 기자한테. 왜냐하면 너가 쓴 걸 봤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 아, 음. 그냥 뭐 잘 써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너가 우리 거를 써서 쓴 너무 걸. 고마운 마음이야. 근데 나 어, 그걸 봤어. 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사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또 이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단 몇 줄이라도 뭐 조금 뭐 문자하고 하기 싫으면 이메일이라도 그 링크를 거셔서 예, 어. 꼭 링크를 또 걸어 주셔야 돼. 예, 뭐 기사 내가 잘 본 거, 봤습니다. 하고 안 나면 보고 한 것처럼 안 그게 하게. 아니고 네네네. 진짜 딱 기사를 딱 정확하게 딱 응, 주면서 이거 네네. 잘 봤다.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기자를 기자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언론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이제 기자가 특별한 뭔가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거를 좀 계속 느끼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마이스 분야, 교육 분야는 기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네.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기자가 너무 엄청 많아서 별로 그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어, 홍보실에서도 어. 각 대학 홍보실에서도 근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합니다. 예,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마이스 분야는 이 마이스 제가 말씀드린 마이스 분야에 기자가 와서 기사를 쓴다는 거는 네.
진짜 이제 마이스 전문지에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조금 네, 더 깊숙하게 터치하고 네. 그렇게 이제 기사를 그냥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그냥 딱 올려놓고 끝이 아닌 음, 뭔가 이슈를 잡아서 그 행사에 대해서 막 뭔가를 좀 깊숙하게 얘기해 주게 음, 하기 위한 이제 그 기자. 네, 네. 그러면 그 기자들은 뭔가 이 취재처에 와서 뭐 특별한 대우를 좀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같이 취재를 하지만 네, 다른 매체 기자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네. 그 기자들이 자꾸 그런 느낌을 받으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은 계속 이제 재방문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그 GDW 했을 네, 때 네, 소소한 거예요. 네, 프레스석이 있잖아요. 네. 거기 저희 뭐죠? 이게 전기 코드가 있었어요. 아, 전기 코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기자들. 맞아요. 노트북 쓰고 막 바로바로 네. 전송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그 충전을 해와서 행사하는 시간 동안 내가 쓰고 이렇게 그냥 응, 이렇게 하는 하면 돼. 용도라면 네. 기자들은 여기서 취재를 하고 꼭 다음 현장으로 또 가야 그쵸,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럼 하루 종일 저희 왔다 뭐죠? 갔다 하는 그 있으니 충전할 수가 이 없지. 충전에 대한 압박이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막 충전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일하고 막 그렇게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행사장은 마이스 행사는 보통 이제 2시간, 3시간이기 때문에 음, 코드를 제가 찾느라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 그 노트북을 가지고 이 행사를 3시간 동안 계속 취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 그쵸, 그쵸. 네, 또 다른 또 그것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소소한 거지만, 네. 예, 믿고 행사장 가면 맞아 내가 충전하면서 뭘 할 수 있지 하는 또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좀 주자고요. 예, 아, 코드 하나 뭐 하는 음, 거 사실은 행사 전체 준비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GDW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런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코드가 그냥 네. 딱 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더 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어, 그래 이러면 다른 어, 기자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걸 보면 음, 행사장에 좀 자주 찾아오겠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성의도 뭐 성의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인데 이제 기사거리가 없을 때 음, 마이스 분야에 대한 기사를 쓰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마이스 분야는 네. 산업부 기자나 문화부, 네, 문화부. 문화 여행 뭐 네, 이쪽 네, 네. 뭐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매일 같이 발제를 하고 기사를 쓰는데 음, 그 소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충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살짝 터치하고 그냥 넘어갈까? 그냥 슬쩍 그냥 뭐 내가 막 공들여 쓰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데 되게 음, 좀 공들여 쓴 것 같이 보여. 어,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기자들은 현실적으로. 음. 그럴 때 마이스를 찾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음, 보도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음, 기자들이 자기들이 급할 때 그거 그냥 빨리 해가지고 음, 써서 마감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제가 음. 뭐 요 보도자료 언론 홍보 대응이나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제가 느낀 바를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예, 저는 질문이 있는데, 근데 네네, 저희는 사실, PCO 한 군데가, 얘네는 그냥 교육 행사만 해. 뭐 얘네는 뭐 무슨 반도체 행사만 해. 이게 아니라, 뭐 오늘은 교육 행사, 뭐 내일은 막 금융과 관련된 행사, 막 계속 주제가 바뀌잖아요. 네, 좀 상대해야 되는 기자도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요? 바뀌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 그러니까 이제 기자와의 관계를 아까 좋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네네. 있어서 약간 계속 1년 내내 그냥 계속 다른 기자를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랑 관계를 맺어가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그러니까 아닌가요? 아니요. 기자하고 관계를 뭐 개인적인 어떤 이런 관계를 게 아니라 맺는 게 아니고 네. 이쪽 분야에 오면
내가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든 어떤 넘어갈 수 분야의 있다. 기자든지 간에, 뭐 산자부 그렇죠. 기자, 뭐 어떤 분야의 기자든지 간에. 예,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음, 예, 이게 참 이 행사에 그 기자는 어떻게 뭐 출입처 돌다가 왔을 수도 어, 있어요. 어, 그냥 잠깐 머물다 가기도 해요. 그냥 네, 쉬러 오기도 하고 출입처라는 네, 게 네,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왔을 때, 아, 네, 뭐가 있다라는 음, 믿음이 있으면 음, 그냥 안 올 것도 온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호텔 신라 이런 데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신라. 네, 이제 산업부 기자들이 이제 거기 가는데 네, 호텔 신라에 행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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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출입하러 갔다가 여기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아, 네, 뭐 네, 호텔 신라 요즘에 무슨 이런 이슈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면서 음, 근데 뭐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다 이동을 해야 돼. 다른 데 뭐 네, 경찰청으로 옆에. 네, 근데 이동하기 전에 여기 뭐 행사를 하네? 어, 그러면서 쓱 들어가서 보도자료 좋으세요. 어, 하고 어, 이제 받으면 이게 풍성하게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어, 기자들이 후임 기자들한테도 이런 팁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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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골이 이렇게, 없으면 여기 행사장 가봐라. 그냥 가서 어, 그냥 달라고 해. 그러면 거기에 안에 어, 막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기획 기사를 어, 어, 할 수가 있어.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누군가가 아니고 아니라, 예, 우리 전체가 그런 음. 식으로 좀 보도자료를 쓰는 법, 언론 대응하는 법, 이런 거를 조금 더 언론 친화적으로 가져가면 그럼 또 언론들이, 하나, 또 네, 하나 제가 질문 있는데,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네, 조금 의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메세의 독일 메세, 거기 전시장에 갔더니, 그 전시장은 전시장 안에, 이제 뭐 물론 프랑크푸르트 메세에 워낙 다양한 전시 공간들이 막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에 기자들 룸이 따로 있더라고요. 행사용 프레스가 아니라 센터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되게 잘 해놨어요. 막 네, 다 가죽 의자에 막 이렇게 해갖고 1인용 그런 그 기사 쓸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이쪽에는 인터뷰할 수 있는 공간도 쫙 이렇게 유리로 해갖고 여러 개 칸막이 쳐갖고 방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전시회가 워낙 많이 열리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신문들 쫙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이렇게 수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인터넷 뭐 당연히 바로 옆에서는 기자들도 커피 마시고 뭐 할 수 있게 음료 공간 이렇게 있고 해서 와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컨벤션 센터에도 이런 게 있으면 기자들이 항상 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네, 기자들은 피곤해. 기자들이 여기 많이 와 있으면 엉뚱한 기사 내보낸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공간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혹시? 이게 제가 오늘의 좀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스 분야는 그 후자 때문에 네네. 후자를 굉장히 좀 많이 우려하세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비즈니스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아까 뭐 메세처럼 네. 그럼, 그렇게 과감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출입처 약간 경쟁처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 다른 분야의 현장은. 네네. 그래서 뭐 어, 방 하나를 이제 기자실에 네. 뭐 컵라면부터 아, 뭐 네네네. 음료수 그게 떨어지지 않고 음, 계속 채우시고 음, 홍보실에서 계속 음,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가 쭉 이제 또 계속 이제 뽑혀져 있고 근데 아, 기자들이 오든 안 오든 그걸 계속 이렇게 해놓으세요. 유지하는, 네. 네, 유지하시고 침대도 있어요. 어, 근데 침대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다른 출입처를 가지 말고 음, 여기 와서 자는 안이 있더라도 음, 무조건 여기 있어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안 좋은 기사 많이 쓰죠. 당연히 거기 네. 네네네. 잘해놨으니까. 네, 네. 근데 안 좋은 기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좋은 기사만 나가니까 그냥 기자들 눈에는 그냥 홍보하는 그냥 그런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가면서 안 좋은 기사 안에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내용들을 계속 일반 대중들도 그거를 계속 이제 알게 모르게 보면서 아, 이 산업 분야가 뭐다 하는 음. 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따가 어쨌든 말할 노이즈가 주제는 발생하는, 뭐 안 좋더라도 노이즈가 아무튼 계속 발생해야지, 사람이 산업에 와야죠. 대한, 예, 네. 음, 사람이 계속 와야죠. 음, 그래서 우리 마이스도 그렇잖아요. 컨벤션을 뭐 국제회의를 열어요. 그러면 연사들이 10명이 있어. 10명이 다 좋은 얘기만 하고 가길 바라나요? 그렇지 그쵸. 아니죠, 않잖아요. 아니죠. 네. 네. 음, 오히려 반대의 생각 아닌가요? 그죠? 음, 음,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음, 강하게 좀 꼬집고 음, 뭔가 새로운 것을 강하게 좀 던져주고 네, 시사점을 주고 네, 이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계속 이 연사를 초청해서 야 우리 분야 너무 아주 좋다고만 얘기해줘라고 하는 국제회의는 오래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네, 다 전문가분들이니까 더 잘 네, 아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 예, 어, 어.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아, 참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렇게 네, 오히려. 생각하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음. 잠깐 그 동료들한테 좀 전화를 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기자들한테 네,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스에 대한 인식이 네. 저 때문에라도 마이스를 억지로 알게 된 기자들이겠죠. 네, 있겠죠. 동료. 네. 네, 근데 마이스 산업은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서로 생각을 좀 얘기를 응, 했어. 응, 왜 모를까? 응, 응, 이렇게 다 널려 있는데 왜 네, 모를까? 네. 그게 바로 아까 그 지점이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얘기라는 게 어떤 뭐 탈세를 하고 이게 아니고, 네. 정말 그 좀 비판의 지점들이죠. 음,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 정보를 알 그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 행사가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대행을 하면서 네, 사실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게끔 해놨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뭐 큰일 행사를 나죠. 했는데 네. 행사에 뭐 연사가 뭐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뭐 누군가 막 난입해갖고 뭐 행사를 막 이랬다 이런 거가 뭐 실제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막 기사화돼서 나간다라는 건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뭐 대행료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음,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더 열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육 분야에 제가 있었으니까 네, 뭐 제가 제 체험을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 이제 뭐 어떤 뭐 연세대가 있고 네, 제가 출입했던 연세대가 있고 뭐 서울대가 있고 뭐 있다고 네, 쳐요. 예, 예, 그러면 거기 출입 기자들이 다 있어요. 네, 안 좋은 얘기 계속 써요. 예, 양쪽 다. 예, 예, 네. 근데 또 좋은 얘기도 막 써요. 그치, 예, 예,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막 섞여요. 음, 근데 계속 써. 어쨌든 뭐든. 음, 내가 거길 출입을 하니까 계속 예, 써야 돼요. 예. 계속 써요. 이게 그것이, 가능하죠. 네, 근데 연세대가 있고 서울대가 있어요. 출입 기자 예, 있어요. 야, 예, 계속 좋은 얘기만 써. 예, 했어. 그 예,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죠. 음, 계속 이 좋은 얘기만 발굴하러 다니는 기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겠죠. 음, 그러면 좋은 얘기 몇 번 쓰다가 음, 아유 아니야 딴 데 가야지. 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제 이제 동료 네, 기자도 그 네, 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마이스 쪽에 내가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너스레떨면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도 오고 싶지 않냐? 뭐 이렇게 네네네네. 물어봤더니 아니 안 가고 싶은데 이런 거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나쁜, 기사들 네네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쪽 분야가 뭔지.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이쪽 분야로 전직을 하면서 이직을 어, 하면서 뭔가 내 인생을 걸면서 뭔가 기자 활동을 하기에는 어, 이쪽 분야는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음, 이 그 산업부 출입을 해서 예, 반도체 뭐 예, 이런 뭐 조선 해양 이쪽을 많이 좀 취재를 했어요. 네.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쪽 분야는. 그래서 어, 그쪽 분야의 전문지가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왜? 그쪽 분야는 아시다시피 그 기업 간의 경쟁들을 하잖아요. 그럼 네, 경쟁적으로 기사를 막 이제 막 그런 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 기사 안에서 그 내용들을, 그 프로토콜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체득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뭐 이 수장이 뭐고, 누구고, 그 뭐, 네. 수장은 왜 낙하산을 에, 에, 했고, 그런 쪽은 왜 다 에, 이런 식이고 저런 식이고 하는 네네. 거를 시시콜콜하게 다 기사 안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반복적으로 기자는 취재를 하기 때문에 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신감 있어 어,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가 조금 독특한 케이스인데, 어, 저는 만약에 교육 분야에 어떤 뭐 제가 혼자 이렇게 에, 뭐 인터넷 신문을 에, 창간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스타일의 뭔가를 한다고 했으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같은 의미에서. 네, 아니까. 예, 십몇 에, 년을 이제 계속 그걸 취재를 하고 했기 음,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구나가 조금 손에 잡히거든요. 네, 근데 마이스는 아예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니 코엑스 맨날 가잖아. 그 어, 보잖아. 어, 행사 가잖아. 어, 오토쇼 가잖아. 너 취재 안 해 하잖아. 어. 그게 본 게 왜 그게 몰라? 다지 뭐. 어. 했는데 그게 본 게 다지 그러면. 근데 너는 그거 본 게 다로 거기를 기사 쓸 가냐? 수 있냐? 아, 예, 그 분야가 어떻다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할 수가 있겠어? 뭐 그렇게 어, 못한다. 예,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많이 여기 산업의 기자가 최정욱 기자님 말고 안 들어오는군요, 더 이상.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좋은 이야기만 있고, 예. 좀 이렇게, 사실, 저희 한림대학교에 되게 좋은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네. 언론학부 학생이어갖고, 기자가 그 친구 꿈이에요, 실제로. 올해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태리에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마이스를 특화시켜서 자기가 기자가 되고 싶다. 이 여름방학 동안에 그 친구 연합뉴스에서 기자하면서 인턴 상도 받고 막 이럴 정도로 똘똘하는데, 근데 제가 걔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마이스 기자 나 잘 못 본 것 같아. 우리 산업에 한 명 있는데, 야, 그거 갖고 내가 마이스에 있지만 마이스 갖고 기자 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 다른 분야 찾아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네.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러니까. 예. 그런 진짜 뭐라고 배경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이스 분야의 언론의 이 후속 세대를 양성하셔야 되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어, 예. 네. 그러면 일반 이제 다른 부서를 도는 기자들은 네. 그거에 몇 배는 더 네. 심하게 이쪽 분야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뭐 좀 수익원이 되는 섹션 그치. 정도, 네. 그리고 뭐 패키지 행사, 그냥 이제 같이 뭐라고 언론이랑 같이 할까요? 하는. 뭐 그냥 이제 이벤트 뭐 이런 네. 거 이제 호텔 이런 데서 나오는 네. 그거 그냥 보도자료 올려주는, 예, 뭐 고객사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그 정도로만 계속 생각한 채로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마이스 산업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쵸. 네. 예, 사실 아주 그 되게 안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네. 들여다보면 뭐 아주 뭐 흥미로운 얘기들도 네. 많고 네.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도 많은데, 이게 비즈니스 미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부가가치에 그쵸, 그쵸, 대한 그쵸. 건데 너무 많은데, 그냥 기자들이 무심해서가 아니고 저는 그런 측면이 너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땡겨야 된다. 음, 예. 그래서 보도자료를 좀 풍성하게 쓰고 계속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음, 한쪽에서는 안 좋은 얘기도 네, 뭐 부정적인 적극적으로 얘기. 어떻게 보면 제보도 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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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기고나 투고를 통해서 우리 좀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내고, 네. 그러면 일반 대중이 저 분야는 참 멋있는 분야인 거는 알잖아요, 다. 참 음. 멋있는데 참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음, 뭔데 저렇게 누구
누가 그러냐. 누가 싸우고 있으면 가서 막 보잖아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네. 싸움이 나야지 이게 들여다본단 구경. 말이죠. 그래서 사건 사고 기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 부정적인 기사 말씀하셨는데 네. 대학이 뭐 횡령을 해서 총장에 뭐 뭘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기사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 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기사 막아 하죠 네. 당연히. 네. 근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구나. 얘네는 어떻게 아, 해결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대학은 살아있네. 음, 건강하네. 역시. 이렇게 아, 생각하는 반면 뭐 아, 그렇지 않은 대학은 이렇게 더 이미지가 아, 떨어지고 예. 아예 뭐, 아예 노이즈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아예, 아예 그 맞습니다. 대학이 있었나 싶은 그치, 대학도 그치. 많은 이유가 바로 약간 이게 좀 제가 레벨을 나누는 건 그런데 중하위권 대학일수록 좋은 얘기만 쓰고 싶잖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예, 예. 나쁜 얘기는, 그러니까 계속 나쁜 얘기는 나가면 안 돼. 언론 홍보를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음, 좋은 얘기만 쓰도록. 음, 예. 음, 그러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맞습니다. 차라리. 아,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음, 많이 좀 오게 해야 됩니다. 그 이게 네, 마이스의 그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쵸. 참가자만 많이 오는 게 아니고 기자도 네, 많이 오게 만드는. 네, 예. 네. 아, 그 되게 좋은, 다음에 중요한, 예, 중요한 그러니까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음. 우리가 너무 이 참가자 중심, 참가자에 대한 좀 고민에 많이 빠져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주최자들의 어떤 심기를 네,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네, 네, 있어서 네, 네, 네. 이 언론 홍보, 그러니까 기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죠.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제 뭐 보도자료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이제 최정업 기자께서 우리 마이스 산업에 들어와서 마이스에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안 나온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5년 정도 일을 해보시면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여전히 멋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 뭔가 이 광활한 멋진 컨벤션 센터가 떠오르거든요. 막 처음에 어떻게 무슨 들어오게 되셨어요? 뭐가 매력이 이끌려갖고? 아니 저는 자문을 해주다가 어, 자문을 좀 너무 많이 해줬어요. 너무 의욕적으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신문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지 사실 모르잖아요. 어, 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자문을 해드리다가 너무 많은 자문을 해준 나머지 그거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제가 의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이만큼 만든 거를 아, 그냥 하면 안 되냐 아, 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던 건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저는 마이스 산업이라는 걸 그때 알았지만 음, 너무 멋있고 의미 있는 산업이다. 예. 음, 그리고 이게 마이스 산업의 본령이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면서 연결해, 그 그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형성이 되고 그 가치들이 계속 퍼지면서 또 새로운 모임들과 끊임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모이지 않게 되는, 뭐, 지금 온라인으로도 모이지만, 네, 모이지 않게 되는 날은 지구가 종말하는 거의 그죠? 맞아요.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니까, 네, 마이스 산업은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일반 뭐 제조업이나 유통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이 자연산업.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석탄이 없어지면 공장이 문을 닫는 것처럼. 근데 마이스 산업은 정말 그 인간으로서 정말 매력적인 산업이고, 그 산업에서 제가 어떤 뭐 조그만 주주들을 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제가 취재하고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음, 교육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기가 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어도 어, 그 관련된 뭐 좋은 기사 쓰실 분들이 많아서 어. 제가 그래서 그럼 와보시니까, 네. 진짜 생각하셨던 것만큼 멋있나요? 여전히 멋있습니다. 여전히 멋있나요? 네. 뭔가, 그래도 이렇게 기자의 시각으로서, 이런 거는 조금 한국 마이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게 어떤 분야나 비슷할 것 같지만 저는 마이스 분야라서 좀 특별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주문을 좀 바람 같은 게 네, 있다면 네, 종사자분들한테 뭐 종사자분들은 전체죠. 예, 네, 다 교수님들도 네,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그 제가 이걸 이런 생각을 좀 써봤어요. 이 마이스 산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만남의 이제 미팅 산업이고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마이스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너무나 뻔한 일의 반복이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아, 근데 여기서의 어떤 미스매치랄까요? 아,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야 하는데 음, 너무 뻔해, 너무 아, 지루해, 재미없어, 맨날 같은 일의 반복이야.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도 이탈하고, 네, 그죠? 신이 기피하는 이유도 음, 자꾸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런 게 왜 있을까? 네. 그거는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대행이어서 그런가요? 대행일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또 저기 다 정부 용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좀 반복된 업무들이 음, 좀 많고, 음. 내가 기획을 하고 멋지게 정말 하는 해외 게 사례 본 아니죠. 것처럼 하고 싶어도 주어져 그걸 할 수 있는. 있는 여지가 적고, 네, 예. 그러면 이게 여지가 적은 건 좀 좌절로 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꾸만 그냥 보통의 평범함을 자꾸만 요구하면서도 아주 강도는 고강도를 요구하니까 음, 여러 가지 의미도 잃고 음, 어떤 삶의 낙도 없고 자꾸 그게 좀 악순환이 되고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들어서 알게 아는 거지만 그냥 뭐 이런 거지 하고 이제 더 미래를 향해서 갔다면 지금은 그냥 후배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팍팍 해버리더라고요. 음, 음. 야, 의미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어, 빨리 살 길 찾아가. 뭐 현명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 아닌가? 왜 이렇게 어, 쉽게 그렇게 얘기를 툭툭 던지지? 어, 그러면 신입 사원들이 누가 남아 있으려고 하겠으며, 그치. 누가 이게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다이내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 어, 어. 예, 그런 부분도 좀 분위기에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예.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억지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맞춰서. 억지로. 계속 이게 짜맞추면서. 어, 예. 요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거고요. 억지로 일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제, 그러니까 이 직업의 어떤 뭐 사명이라든지, 내 어떤 직업적 네, 그게 성취라든지, 아니라, 근데 그게 어떤 분야보다 굉장히 크고 많고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이스 네, 분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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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그게 같은 경우도 없어졌, 대학 때 그 무대 철거하는 알바를 했어요. 네, 공연 그, 네, 네. 쇼 무대, 그쵸. 뮤직뱅크인가? 예, 그런 거. 네, 네. 예, 그래서 막 수원에 가서 막 공연장 막 아, 세팅하고 그거 이제 네, 네, 철수하고 새벽까지 이제 철수하는 네, 막일을 좀 했었는데 네. 굉장히 저는 그게 뿌듯했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 네,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막 수만 명이 왔다가 한호성을 네, 막 지르고 하고, 그 네, 에너지와 열기가 쭉 빠지면서 네, 그걸 이제 네, 치우는 건 물론 이제 힘들죠. 새벽까지 이제 네, 계속 이제 네, 몇 네, 명 안 되는 사람이 그 네, 다 철거를 치워야 다 되니까. 분해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그 공연할 때 열기가 열기, 생각이 네, 네, 나면서 네, 네,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도 어, 들고 어,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 들어요. 그 그쵸. 마이스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일반적인 관광에서 할 수 없는데 네, 그쵸. 마이스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티켓을 끊고 온 너네들은 여기를 무대를 올라가지 못하지만 나는 올라왔어. 그치, 물론 그치. 철거하러 올라왔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내가 어떤 직업인으로서 이 에너지를 계속 주고
조금 더 내가 멀리 가보자, 좀 더 어, 해보자, 더 알아보자 하는 계속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하는 음, 건데 음,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끝나고 뭐 국밥 한 그릇 먹는 뒤풀이 네, 자리에서 만약에 선배들이 다 딴, 야, 딴자리 야 알아봐. 이거 빨리 뭐야 이거 뭐 이런 어, 식으로 하면 어, 그런 얘기만 막 하면 하고 싶어도 아, 하기 싫어지잖아요. 음, 나도 물들게 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같이 하자, 뭐, 그, 저를 이제 그쪽 예, 아르바이트 쪽으로 예, 끌어들인 형님이 계셨어요. 그 예, 기획자인데, 예, 예, 그 기획하시는 분인데, 같이 막일을 했거든요. 네, 네, 자기가 기획을 해놓고, 예, 자기가 예, 만들고 자기가 철수하고 막 이렇게. 네, 네,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이쪽 그 일에 대해서 좋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음, 자기네 너무 이게 야 행복하지 않냐? 야 사람들 네, 봐봐. 야, 뿌듯하지 않냐, 뭐, 이렇게. 네. 그치, 그치.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저 맞아요. 꼬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예, 예, 예. 계속 그렇게 하셔서 지금도 저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그때의 아, 감성도 계속 있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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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막 진짜 빠르게 뭐 정말 이렇게 생사를 다투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런 고민 한 번씩 좀 해보자. 아, 예. 우리가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정말 저임금의 폭탄 노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음, 음, 그것만이 있는 거냐. 저는 음.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특히 이제 중견급 분들도 고민을 네, 좀 네, 네. 해보시고, 네. 예, 그래야 이제 저기 밑에 이제 신입들한테도 그런 음,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예,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중간 관리자라든지 뭐 중견급에 있는 사람들 멘토링 같은 거에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지루하게 신입 이제 MZ 세대들한테는 지루한 업무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문제인 것 음,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저희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희 주무부처여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갖고 뭐 지원 사업을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세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어, 이제 한 90% 이상이 이제 관내 행사로 네네네. 그쵸. 이제 진행이 한국은. 되고요. 네. 예. 그러면 그 관내 행사들이 이제 공공임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실행 과정에서 뭐 작년과 비슷하게 네. 아니면 작년과 어떤 뭐 크게 저기 그 작년과 비슷하게 하지만 같은 조금 예산으로 다르게. 예. 더 더 낮게 좋게. 더 네네. 좋게 네.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표님들이나 이쪽에 이제 뭐 대행사분들이든 뭐 같이 이제 뭐 DMO든 자꾸 이제 그쪽에 많이 의존이 그냥 아, 그 중심을 거기에 놓게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예산 네. 그리고 내가 그 입찰. 네. 예. 아,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음,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게 조금 많이 없이 약간 정말 이렇게 돈에 막일처럼 맞춰서. 이렇게 어, 하시니까 어. 그게 전반적으로 음, 이게 마이스다운 어떤 마이스 산업이 아니고 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행업 음, 그냥 영혼을 내려놓고 몸을 음, 움직여라 뭐 음, 이런 느낌으로 되니까 음. 이게 저기 종사자들이 점점 줄어들 네. 예, 다 이탈하고 예, 나가는 것 같고요.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여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예산을 네, 저는 이거 제가 대중화의 어떤 또 고리 중에 하나인데 연결고리인데 네.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 그 정부 예산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쵸. 다른 산업에 비하면. 다른 사람에 네, 비해서. 그쵸. 제가 그 일전에 어떤 또 컨퍼런스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마이스에 와서 가장 깜짝 놀란 거 기자로서 중에 네. 하나가 이 예산이에요. 어, 한 도시에 뭐 1억, 2억 주면서 맞아요. 도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뭐 대표 컨퍼런스나 이런 걸 만들라 하고 대표 네, 네, 전시를 네, 네, 만들라 뭐 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버젓이 이렇게 정부 보도자료처럼 이렇게
보도자료화 돼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5천만 원, 뭐 3천만 원 주면서. 네, 너무 저는 그래서 보도자료를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게 식사가 제대로 됐나? 네, 가격이 원래 1,000원 이렇게 해놓잖아요, 보통. 네, 이게 그쵸. 1,000이 빠졌나? 아, 네, 그 정도로. 어, 어, 이장우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교육 쪽에 그때 에이스 사업에 그 교수님들이 네네, 알아요, 알아요. 예. 에이스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취재를 했었어요. 아, 공청회 1차 예, 공청회부터 그 전부터. 예. 근데 아시다시피 한 대학에 맞아요. 몇십억씩 100억을 주죠. 100억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프로젝트. 예. 100억 예. 프로젝트인데 교육 분야에 교육에 무조건 쓰라. 학생한테 써라. 이걸로 뭐 건물을 짓거나 절대 음, 못한다. 예, 예. 오로지 교육에만. 예. 인건비도 안 돼. 그냥 학생들 그냥 카드 줘서 뭐 밥 먹게 기자재 해. 같은 거 쓸 수 예. 있게,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식으로 한 학교에 한 번에 이제 25억씩 해서 4년간 맞아요. 4차를 지원해서 총 100억이에요. 네. 100억을 줄 테니까 교육의 밑바탕을 만들어. 그리고 음, 100억이 끝나면 이제부터 너네가 알아서 음, 요 밑자금으로 해.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에이스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네. 한 대학에 100억을 줬어요. 네. 한 도시에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데 1억도 안 줘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또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막 쥐어 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매칭 사업이 좀 많고 음, 그래서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같이 이 돈을 이제 섞어서 한다든지 또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또 그렇게 따지면 대학은 연구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100억 사례 말씀드렸지만 연구비로 치면 매년 뭐 몇백억씩 맞아요.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비를 또 따로 교수님들 따로 그렇죠. 받으시잖아요. 딴 네, 데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한 자금이 정말 일상적으로 투입이 된단 말이죠. 교육 음, 분야는. 음, 음. 근데 마이스 분야는 우리 도시 시민들이 모두가 다 이루는 거고, 네. 거기에 오는 참가자들도 너무나 그 비즈니스 마켓이 음, 엄청나게 그게 또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 건데, 부가가치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음,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몇 천만 원 주고 음.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어떻게 정부 보도자료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낼 수가 있는지 처음에 좀 깜짝 놀랐다, 네, 기자로서. 네, 네. 네, 근데 이제 쭉 이제 여기서 기자를 하다 보니까, 아, 큰 돈이었구나. 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아,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길래, 무슨 의미가 있지? 어,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한 4, 5년 되다 보니까, 아, 그게 참 소중한 돈이었다. 아, 예, 정말 그 정부 네, 지원금이었다. 네, 대단하시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대중화다. 정부 예산이 책정되는 건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각 부처에서 우리가 떤 사업에 얼마가 음, 들어간다. 음, 그러면 그 돈을 올리면 네, 기재부에서 이제 그거에 네, 대해서 네, 전체 부처를 네, 놓고 네, 그걸 이제 조율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뭐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그 음,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주면 뭐 새로 생성이 되고 그러면 돈은 세금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맞아요. 계속 아,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스는 과연 여기서 얼마를 이렇게 움직였느냐. 그리고 그 뭐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봤느냐. 뭐 그런 부분이 좀 음, 필요한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종 의사결정자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부 부처의 어떤 뭐 공무원들이 될 수 있지만 이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기준은 저는 대중성이라고 보거든요. 음, 다수에게 이익이 정확하게 돌아가느냐. 음, 그래서 제가 이 마이스에 와서 조금 또 이제 의아하면서 요 같은 맥락인데 네,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관광 네. 그리고 음,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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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육관 상대적으로. 특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많은데 왜 마이스는 요만큼 정말 주면서 이렇게 될까? 그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대중들이 아까 제가 동료 네, 기자들 얘기했지만 동료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음. 대중들은 정말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전시회장을 가서 베이비 페어를 가서 유모차를 끌고 가서 충분히 그거를 내가 받아왔어요. 네. 근데 아 내가 이게 마이스였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거지.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이게 마이스였어? 뭐 어. 내가 어디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서, 우스코 투어를 예. 갔어요. 예. 이게 왜 마이스야? 나 그냥 출장 간 거고 내가 그냥 우리 회사에서 보내줘서 관광 간 건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스인이 아닌 분들이 볼 때는 음. 그래 이건 출장이고 이건 관광이고 이거는 저거니까 예산을 여기다가 주는 거지. 근데 마이스는 뭔데? 이렇게 하면 마이스는 그 법률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제 국제의 그 네네. 통과됐죠. 예, 아니, 이제 통과됐죠. 발의가 됐죠. 예.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예. 그 법에 따라서 음. 컨벤션 산업에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음. 그리고 어차피 행사비는 다 책정이 돼 있잖아 너네. 음. 뭐 이런 식의 좀 사고방식이 되지 음. 않겠습니까, 그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어떤 지원 사업에 아까 몇 천만 원, 몇 억이라고 했지만 정부 부처에서나 아니면 이게 마이스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뭐 지역 축제며 그죠? 뭐 이런 모든 그 공공입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이스의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왜 그 적은 건 아니다. 되게 많다 느끼는 거죠. 아주 많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는 사실은 행사 지원비인데. 예. 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우리가 좀 캠페인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마이스 안에 살고 있는데 네. 우리가 마이스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트래블을 갔는데 출장을 갔는데 마이스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뭐 베이비 페어가 됐던 뭐 무슨 골프쇼가 됐던 뭔가 갔었는데 패션에 갔다 왔지만 난 뭐 애완견 사료만 사갖고 왔지 뭐 마치 가게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만 인식하지 마이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생활 자체가 다 마이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뭐 형태가 됐든 캠페인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 친한 산업부 기자가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이때까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마이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강연 때문에 다른 기자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물어본다고. 네. 야 마이스 말이야 너 내가 얘기 잘 알잖아. 근데 마이스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이스 그게 호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제 홈페이지 우리 이코노 신문도 보고 했는데 그냥 호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컨벤션 센터 뭐 코엑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호텔. 이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자들을 마이스 산업에 어떤 기사를 쓰게 할 것이며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필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처들의 어떤 복지 예산이라든지 뭐 문화 체육 예산 이런 것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서 어떻게 이길 것이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이제 해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법은 아까도 쭉 말씀드린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하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네,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어떻게 잘 만들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캠페인이 이제 뒤따라 붙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이제 하면서 경험해보면서 원래 경험을 했지만 조금 새삼스럽게 경험하면서 이런 게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애도 한번 마이스 쪽에 한번 보내보고 싶다. 뭐 이런 좀 반응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생각해왔는데 그 작년 추석인가요? 나훈아 콘서트 했죠. 네, 많았죠. 작년에 엄청. 네, 나훈아 콘서트를 TV에서 명절에 해서 그때 저희도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봤어요. 양가 부모님들 다 모시고 집에서 보는데 2시간 정도를 저희는 다 앉아서 봤어요. 아무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이. 근데 그게 세대를 막론하고 나훈아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자꾸 그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던 이유는 그런 거에서 컨텐츠 자체에서 감동을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 나훈아 쇼를 보면서 예를 들면, 야, 참, 나훈아 애쓴다. 라든지, 뭐, 아유, 돈 떨어졌나, 나와가지고, 뭐, 저러고 있네? 이러면서 2시간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치. 없죠. 예. 그러면서 2시간 보진 않죠. 바로 채널을 시간 돌리든가 돌리지. 하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이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좀, 어떤 무대를 보고 어떤 공연을 보고 누구를 연사를 초빙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건 돈벌이라면 좀 그렇지만 좀 과하지만 이거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야. 저 행사 저렇게 하면 돼 그냥 뭐 얼마짜리겠네. 네네네. 너무 이렇게만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거치게 말하면 그게 전부인 분들도 좀 느껴졌어요. 느낌에 지체를 하면서. 그냥 그게 전부야. 그러면 어떻게 참가자들이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은 비마이스인들은 그걸 보면서 누가 박수를 칩니까? 늘 똑같은 부스 차려놓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알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이스 외부에 있는 분들도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납득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납득을 안 하죠. 그냥 뭐 장사치 비슷하게 되게 생각할 수도 중요한 있고. 이야기네요. 네. 네.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우선 좀 더 자존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내 직업을 내가 좀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나중에 참가해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가질 수 있게. 내가 먼저 감동해야지 그들이 감동하는 거지. 나는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쳐 지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고, 뭐 이걸로 내가 이거 뭐 요렇게만 하면 요만큼만 하면 돈 요만큼 받지.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는 감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 직업에 대한 어떤 뭐 자신감 내지는 자존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마이스의 본령 중에 하나가 이제 가야 할 이유와 머물러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네네. 가야 할 이유와 머물러야 할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일을 하면서. 와야 할 이유겠죠. 네. 우리 종사자들이 볼 때는. 네. 와야 할 이유와 그들이 와서 머물러야 할 이유, 그리고 다시 와야 할 이유까지.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가 조금 표현이 좀 거친데 갑이 까라면 까야 할 이유와 갑에게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일을 하면서. 네.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직원들이 그걸 다 느끼고 있거든요. 예, 우리 선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에 후임들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치.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안 올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 그래서 기획을 좀 바꾸고 싶은데 좀 바꿔볼까? 근데 갑이 괜찮대.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 그래서 와 이번엔 대박이야. 이번 행사는 역시 대박이야. 엄청나 난리 났어. 근데 VIP가 안 왔다는 거예요. 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안 왔어요. 못 왔어. 그래서 별로야. 맞아요. 그렇게 평가받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섭외를 한 사람이 누구며 섭외에 실패한 사람 누구고 왜 실패했는지를 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막 색출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아니 행사는 되게 잘 됐어. 네, 사람 다 많이 만족하고 왔다고. 좋았는데도.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이게 참 대목에서 황 교수님 우리 KSA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지체자들에 대한 교육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 마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KS 차원에서의 교육이 진짜 잘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에요. 오늘 최현성욱 기자가 여러 가지
아프지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꼬집어 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이벤트 그리고 뭐 이제 온라인. VR 네. 그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뭐 계속해서 이제 뻗어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오프라인 100%가 된다 해도 엔데믹이 와도 네. 그건 이제 장치가 안 기본으로 돼서. 네. 이제 탑재해서 갈 텐데 그런 변화들이 과연 우리 마이스 안에 있는 쭉 계신 그러니까 마이스의 사람들이 변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지 해서 변화한 것이냐. 아니지. 이 강제로 부분은 됐지. 굉장히 그렇죠. 네. 강제로 됐지. 갑이 원하니까 변화가 된 네. 거죠. 네. 네. 온라인을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찾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변화의 중심이 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갑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뭐 주체자 아니면 네. 뭐 뭐라고 할까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변화의 중심이 늘 그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변화를 이렇게 갖다 주는 형식이 되다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 쌓이게 되잖아요, 노하우가. 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 것인가? 하이브리드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몇 퍼센트나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어진다면 그걸 진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 어떻게 보면 게임사가 그 과실을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을 보면. 네. 네, 훨씬 이제 메타버스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면 그 게임사한테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게임사가 왜 갑자기 이쪽 분야를 막 이렇게 뭐 좌우지하게 되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협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뭐 침공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좀 거칠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네.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까를 남 얘기하는 건 쉽죠. 근데 이제 내 자신에게 이제 봤더니 비슷한 거예요. 기자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이 요 말씀 드린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매체를 불문하고 이제 매일 수만 건씩 기사가 쏟아져요. 네. 근데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기사를 우리는 매일 보죠. 네. 특히 마이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리핑을 하시잖아요, 또. 네. 보시는데 흥미있는 기사가 있나요? 몇 건이나 있나요? 그 기사가 기사들을 클릭해보면 막 재미있나요, 그게? 아니, 유익한가요? 그게 이제 몇 건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없죠. 근데 이건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기자도 월급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 쭉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생각하고 자기의 벌이를 생각하니까 취재원 눈치도 보이죠. 데스크 눈치 보이죠. 위에 선임 눈치 보이죠. 다 눈치가 보이는 거죠. 출입처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찾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보도자료 작성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찾기 때문에 그 안전지대가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도자료 작성법이고 근데 취재 기자의 갑은 누굴까요? 취재 기자들의 갑은 독자. 데스크예요, 데스크. 데스크예요? 독자는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 언론계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깨끗한 언론이 될까요? 근데 이제 갑은 현실적으로 이제 데스크인데 데스크는 내 기사를 지시하고 고치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면 취재 기자는 막 어떻게 보면 유려한 문체로 막 쓰고 싶어요. 요즘 트렌드처럼. 네네네. 근데 다 잘리는 거예요. 기사 그렇게 쓰면 다 잘리고 이제 건조하게 써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반복을 해요, 몇 번.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완전히 다 익숙해지는 거지. 매체 기자들이 스테레오타입의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만 건씩. 눈에 띄는 기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렇게 건조하게 쓰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진짜 기자야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게 다수가 되기 제가 되죠. 같이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마이스 산업을 겹쳐보세요. 네, 맞네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뭐 아, 주최자가 만족하고 아무 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네. 예, 예. 원래 그게 감독은 생각 마이스, 없, 감독은 그렇죠. 생각 안 하고. 예, 네, 그게 마이스야. 예, 예, 이렇게 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참다운 행사야 하고 음, 합류하듯이 그냥 부스 만들어 놓고 완수를 했을 뿐인데 음, 아 이번에 행사 잘했네 하는 예, 것처럼 예, 기자도 네. 그냥 건조하게 그냥 뭐 예, 이렇게 저렇게 예, 그냥 예. 소식 데스크에서 예, 짤막하게 썼어. 수고했네. 예, 예, 근데 아 뭐 내가 몇 예, 번째 걸었네 예, 됐네 이제 예, 됐어 예, 오케이 예, 나는 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왜 이런 기사들이 건조하게 쓰고 막 이런 기사들이 대세고 그게 맞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돼요. 네. 기자들이. 예, 예, 그러니까 후배 기자들이, 그러니까 새로 신입 예, 기자들이 예, 요즘 감성대로 막 이렇게 예,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예, 예. 그러면 뭐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좋은 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건조하게 쓰고 있는 게 나쁜 거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나쁠 인식도 수도 못하게. 있죠. 매번 이렇게 쓰니까.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무뎌지게 네, 되죠. 네. 그러면서 자기 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음. 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건조한 문체라는 게요. 굉장히 쓰기 어떻게 보면 수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팩트 중심의. 네. 근데 스트레이트 보도 기사가 제일 뭐, 최상위의 제일 뭐 고난도라고 하잖아요. 짧게 쓰는 거. 음,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음, 음, 제일 편한 기사예요, 그게. 네. 그리고 제일 내가 기자가 책임감에서 멀어지는 기사예요. 음, 네. 세부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다 빼는 거예요. 음. 네. 그 빼는 이유도 내가 크로스 체크 안 했다는 이유로 그럼 음, 그렇게 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기사 자기 기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죠. 안 해도 되죠. 계속 그렇게 음, 쓰면 되니까.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짬만 계속 차게 됩니다. 음. 짬을 차면 자기 기사를 자기가 쓴 기사를 예전에 쓴 기사를 이제 열어보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좀 찾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갔구나 내가 이때 이런 얘기를 썼구나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고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마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행사를 이렇게 했었지 다시 한번 열어보고 기억을 좀 상기시켜보고 근데 우리가 좀 더 발전되게 해야 되지 않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어쨌든 그래서 아카데미 같은 데를 다니기도 해요 기자들도 네,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네, 조금만 더 집중해줘요. 아카데미를 가요. 근데 가면 이제 이런 기자들이 아카데미를 간단 말이에요. 아 뭔가 지적 갈증이 생겨. 예. 네, 아, 네. 그러면서 가. 그럼 이제 막 어디 이제 다른 분야에서 온 뭐 아니면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어떤 뭐 얘기해줘. 패션마다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아, 쟤 뭐라는 거야? 쟤 어디 출신이야? 쟤 뭐 어디서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안 가, 또. 네. 그리고 안 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그러면서 아, 혼자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세상은 참 변하고 이젠 내가 이렇게 그 기사 쓰는 게 먹히지도 않고 응? 좀 스타트업 미디어들이 막 이제 막 뭐몇 억에 팔렸다 그러고 하는데 솔깃해. 야, 저렇게 나도 써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카데미도 다녀보고 뭔가 내가 변신을 하려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겠어.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갈까요? 대학원으로 가요. 내가 짝이 좀 찼어. 그리고 어, 나는 엄청 내가 뭔가 시도해본 사람이야. 다 해봤어. 마지막 종착역은 대학원에 가서 학위를 따는 거예요. 근데 합리화를 하죠. 아, 내가 언론학에 대해서 이제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공부를 해봐야겠어. 이러면서 대학원을 진학해요. 그리고 그 대학원 다닌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후배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쳐 또. 어, 어. 그러면서 부랴부랴 또 이제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꼭 대학원까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이런 프로세스 아니라도 처음부터 내가 뭔가 변화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고 고민하고, 예,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음, 그리고 조금 내가 한 번 더 해보고 음, 그래서 이 마이스라는 공간에 와서 한번 또 이렇게 막 찾아서 뭘 다녀보고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음. 이런 과정으로 오랜 시간 이미 또 이 사람은 노쇠해진 거예요. 이 과정 대학원까지 녹화할 정도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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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노쇠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언론의 역사도 이렇게 같이 노쇠해지면서 이만큼 온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자. 음, 꼭 젊은 것이 맞고 젊은 감성이 맞는 거고 변화하는 게 무조건 그건 옳고 이게 아니지만, 아니고, 네, 예, 그게 아니라 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빨리빨리 하면서 한번 좀 던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시도도 해보고 이거 음,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음, 그러면 야 기사 좀 유리하게 좀 써봐. 후배한테도 얘기할 수 내가 안 써도 얘기할 수 있고, 예, 네, 그거를 윗선에 대고 기사로 밀어넣을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음, 뭔가 좀 움직이면 그 음, 변화에서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우리가 마이스처럼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기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걸 네, 안 해본 채로 음, 그냥 계속 이렇게 어 음, 이렇게 뭐죠 좀 뭐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만 계속 음, 다니면서 음, 그리고 유튜브 보면 또 강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문학 네, 강연이라든지 네, 네, 경영학 강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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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면서 내가 이 어떤 그 소스만 계속 뽑아내서 내 마음만 편할 뿐이지 어, 그게 실제로 우리 회사가 바뀌거나 우리 산업이 바뀌거나 그거는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최성욱 네. 기자님 통해 갖고 아이스 산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보도자료라는 게 왜 중요한지, 단순히 뭐 우리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후반부에 말씀해 주셨던 대중성, 아이스 산업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보도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보도자료 작성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대중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산업이 돼야 예산도 늘어나는 거고, 우리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또 우리 종사하는 사람들도 내 직업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더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황 교수님, 추가적으로 더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 오늘 최수욱 기자 아주 좋은, 진짜 새로운 시각으로 해서 너무 네. 좋고, 이렇게 부정적 시각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음, 같고, 근데 난 한 가지만 그냥 제 의견을 더해보면, 특히 우리 컨벤션의 경우에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뭐, 제안수도 그렇고, 아까 지금 이제 계속 그 얘기인데, 이게 갇히다 보니까 형식이 자꾸 지배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지 않나.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의 우리 그 조달 방식은 나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이, 근데 그런 듯이 좀 드네요. 진짜 그래서 또 그래서, 가격이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예, 중요한 그게.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 맞으면 계속 할 수 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코아피쇼랄지, 음, 뭐 AMC나 이런 식 정도로 가야 이게 좀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는 거지. 현재 그냥 모든 걸 조달청에 나라장터 올리고 하는 이거는 좀 박해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냥 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 네, 형식이 우리를 좌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공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최 기자님 혹시 뭐 마지막 멘트 있으실까요? 이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죠. 뭐 한정되진 않았는데, 또 이제 네, 보시는 분들이 너무 또 길면 그렇죠.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걸 썼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네. 말 주변이 없어서 이거를 시간을 어떻게 한 시간을 할까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지금. 진짜요?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 아니.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 진짜요? 어쨌든 제가 오늘 장시간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앞으로도 이 자료로 좀 남아서 네.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으셨던 분, 혹시 의문이 있으셨던 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다수는 아니라도 네. 일을 하시다가 기자들은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 어. 기자들은 왜 우리 자료를 안 써줘? 저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때 이 영상을 한번 열어보시면 교육에 한번 조금 그 유익하실 보도자료 수도. 교육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스협회에 그 보도자료 교육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좀 들을 수 있게끔 하면 진짜로 뭐 농담이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거 한번 진짜 제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동료 기자들한테도 욕먹고 마이스 분들한테도 욕먹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욕먹으면 그게 이렇게 상세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마구잡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정말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코노마이스의 기사 제보와 기고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코노마이스가 아니라도 근데 다른 매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또 특정 매체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크기를 언론사의 크기를 따지지 마시고 그거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료로 실어준다. 근데 저희는 또 그 소정의 원고를 드리긴 합니다. 없는 살림에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투고를 많이 해주시면 여기만 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또 이제 SNS 저것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좋은 글은 또 광고도 저희 사비를 들여서라도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하니까 그 기고 정말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부정적인 기사 많이 나와야 되고 마이스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추석인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세배라도 절이라도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뒤끝에 소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명절 뒤끝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뭐 아까 황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감사를 드리고 아까 준비하신 내용 다 못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11월 달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